안녕하세요. 저는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조금 등의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게 됐거나 기소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실제로 이제 부정수급죄로 기소가 됐는데 무죄를 받아들인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이런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이제 억울하게 기소가 된 케이스에 한정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보조금을 받을 목적을 갖고 보조금을 받으신 거라면은 유죄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셔야 되니까요. 양형과 관련한 다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은 보통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고용노동부 등의 그런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으시다가 이제 종종 발생합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은 이제 댓글에 달아드릴 건데요. 부정수급이랑 이제 사기로 기소되었는데, 이제 1심에서는 휴업급여 무죄, 그리고 2심에서는 그러니까 항소심이죠. 항소심에서는 휴직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전부 무죄를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포인트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보통 이제 이런 사건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정수급이 문제되는 사건들은 대부분 이제 고용노동부 내에 있는 특사경이라고 해서 특별경찰이 부정수급 케이스를 조사한 다음에 검찰에 사건을 보내서 검찰이 기소를 하고 그 사건이 이제 형사법원에 배당이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의 사장님을 A 사장님이라고 할게요. 이 A 사장님이 이렇게 이 사건이 고용노동부 주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도 변호사를 안 쓰고 노무사를 쓰신 거예요. 물론 노무사님도 이제 사건을 모르진 않지만 이게 사건이 검찰에 기소됐다는 의미는 그게 형사사건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형사법 논리를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잘 모르셔가지고 노무사님으로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노무사님이 실제로 검찰에 낸 서면을 봤는데 이제 검찰 단계에서는 부정수급이나 사기에 고의가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물론 이제 노무사님이시다 보니까 다른 노동법적으로는 저보다 이제 더 전문가이시지만 이런 검찰 단계에서는 이 고의성이 없다는 그런 포인트를 잘 이제 부각시켰으면 이 A 사장님 경우에는 기소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기소가 됐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래서 이렇게 고용노동부 같이 행정부에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이제 검찰 법원으로 가게 되면 다른 전문가가 아니라 변호사를 쓰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런 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보통 정부에서 이제 받은 보조금 중에서 이제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는 금액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하고 거기에 이제 향후 받을 수 있는 보조금도 더 이상 안 주겠다는 그런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처분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분이 나온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제가 아까 무죄 받아들인 그런 사건에서 그 A 사장님도 저렇게 부정수급이 문제되면서 이제 관할 노동부가 보조금도 환수해가고 앞으로 지급할 보조금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처분을 했는데 이제 이 처분으로 잃게 된 금액이 무려 이제 3억 원이 이제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제 아무런 불복을 안 하셨고 즉 행정소송이라는 걸 제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분에 대해서 다툴 기회를 아예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후에 이제 형사법원에서 부정수급이나 사기에 대해서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이미 이제 불복을 안 한 아까 말씀드린 그 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길이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국가배상 소송으로 다퉈볼 수는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행정소송보다 더 어렵고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소송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을 말씀드린 건데요. 그럼 실제로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보조금을 타먹은 게 아닌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기소가 됐으면 어떻게 다퉈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보통 이제 이런 게 왜 발생을 하냐면 근로자가 워낙 많아서 예를 들어서 내일이 빼빼로 데이인데 B 근로자가 쉬기로 하고 휴업보조금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B 근로자가 사업장에 와가지고 잠깐 일을 하다가 간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근로자가 뭐 100명, 200명 넘어가면 이런 걸 일일이 이제 근로자가 뭐 어떤 날에 출근해서 얼마나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체크를 다 못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대부분 내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을 목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일종의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뭐 사장님 입장에서는 왜 그 B 근로자가 그 빼빼로 대에 일한 걸 몰랐는지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이 근무하는 장소와 그 B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아예 이제 동떨어져 있어서 이제 B 근로자가 회사에 나온 거를 사장님이 알 수 없었다든지, 혹은 B 근로자가 예상치 못하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근무지에 나타나서 이제 일을 하고 갔다. 뭐 더욱이 그 일한 시간도 두세 시간밖에 안 되는데 사장님은 하필 그날 출장 중이었다. 등등의 이런 사실을 이제 밝혀야만 되는 거죠. 이런 사실관계들은 이제 수사 단계에서 아마 파악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하든지, 혹은 그게 안 되면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든지 등의 어떤 여러 증거 신청 방법이 동원되는데, 여기서 이제 변호사의 역량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건은 이제 특히 관련 근로자도 많고 또 조사해야 될 것도 많다 보니까 이제 기록량이 엄청나고요.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진행했던 사건도 사건 기록을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 중에 진짜 필요한 것만 뽑아서 다녔는데도 이제 캐리어에 서류를 넣고 들고 다니면서 진행을 해야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간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작업이었는데, 어쨌든 그 아까 무죄를 받아들인 그 사장님 케이스의 경우 사장님이 굉장히 이제 억울해 하셨는데 이제 그걸 이제 풀어드릴 수 있어서 정말 변호사로서 좀 뿌듯했던 경험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영상이 이제 부정수급으로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